대선 경선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간 신경전을 넘어 상호 비방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호남 지역에서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홍준표 후보가 18.5%, 유승민 후보가 16.8%로 지지가 많았습니다. 반면 전국 단위에서 선두를 달리는 윤석열 후보는 3위권이었습니다. 여권 강세 지역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한 결과란 해석이 나왔지만 홍준표 후보는 투표를 영남 사람만 하느냐며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전체를 보고 대통령을 하는 것이지 일부 지역 국민을 보고 대통령 하는 것은 그건 아니거든요. 대구를 찾아 보수 위기에 대해 사과한 유승민 후보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방지 조항을 넣자고 입을 닫든지 최고위원을 그만두든지. 보수층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재형 후보 측이 민주당처럼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선관위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선관위에서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은 후보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두루 들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와, 이거는 좀 저는 헷갈려요. 뭐가 딱 이게 맞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일반 국민들께서는 역선택이 뭐지? 뭐 이런 것부터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원이에요. 민주당원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왔을 때 누구를 지지하세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제 답을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아주 강성 민주당원이면 당연히 우리 당 후보한테 제일 만만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하는데 일본 쪽에다가 그 어떤 선수 뽑을래라고 얘기하면 손흥민을 배제시킬 거 아니냐 무조건. 그런 것처럼 얘기해서 이렇게 역으로 선택을 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역선택의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뭐 어차피 본선에 가면은 국민들 투표로 하는데 뭐 그걸 따질 게 뭐 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원칙은 특정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 당을 투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한 국민이 이 당도 투표하고 저 당도 투표하고 이렇게 두 표를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소위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을 지지하는 분이 B에도 투표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당 정치의 원리로 보면 그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서 투표하고 또 이쪽에 지지하는 국민들이 가서 투표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군데 가서 다 투표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이죠. 지금 뭐 윤석열 캠프나 이제 최재형 캠프 그리고 또 황교안 후보 정도는 이제 이거를 찬성을 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또 하태경 후보는 이걸 반대를 하는데 근데 게임의 룰이란 거를 그 직전에 다다라가지고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불만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지켜보는 관중으로서는 이 게임에 대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행성이 떨어지고요. 지지자가 아니면은 어떻게까지 가게 되냐? 누가 당신네들 뭐 뽑아준다 그랬냐? 왜 김치국 마시고 있냐? 그 시간에 잘해봐. 아니 놀고 있네. 뭐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네, 사실 그 민주당의 2022년 대선 특별 당규를 봐도
여론조사에 대상한 민주당 지지자와 부당파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네, 99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것이 논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논란이 된다는 것이 저는 정치 의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그만큼 수준이 낮은 게 아닐까.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룰은 이미 당원에 다 있어요. 99조뿐만 아니라 69조가 있습니다. 69조는 명확하게 돼서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그리고 그중에서 최다 득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당 대표부터 무슨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당헌에 있는 거에서 세세하게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적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후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와서 이것을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조항이 생겨난 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이러니한 게 동원력이 굉장히 강한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여론 동원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그 여론조사가 아니고 다 모집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원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여론조사니 뭐니 하는 것들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돈을 내면서 참여하는 당원과 그리고 일반 당원과 일반 국민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대선 본선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두 당이 맞서서 본선에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이상하게 돼 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민주당 지지자다. 그러면 떨어질 사람을 지지한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내가 민주당에서 누군가를 지지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 사람이 괜찮다. 그래서 난 저 사람을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걸 꼭 사표라고 볼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반대 입장에서 근데 저 당 후보가 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이 그 후보를 찍어주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역선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쪽에 우리보다 약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막 전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정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결국은 뭐냐면 당심과 민심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결합시키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걸 한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 경우 저 경우 다 가버릴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도 국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가지고 그 인정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사실 2002년 대선에 정몽준, 노무현 후보의 단일화 당시에도 정몽준 후보 측에서는 각 당의 대의원을 50대 50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노무현 후보 쪽에서는 일반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했고, 결과는 이회창 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전통은 제법 길다. 그리고 2012년에 그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왔어요. 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하면 박근혜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야권 후보의 적합도를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물어야 한다. 이것으로 서로 협의를 하다가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부 지지자들이 뛰어내리겠다 옥상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일도 있었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떤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그 둘이 경쟁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여론기관에서 힐러리가 다 이겼어요. 근데 결과는 트럼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아무리 정교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노무현, 정몽준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게 과연 옳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좀 경선은 시작됐고 끝난 다음에 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의를 지금 할 수는 없다는 지금은 말이죠. 아니죠. 늦었죠.